새벽 종소리가 울리기도 전 어서 궁궐 피하셔서. 안은 이미 이것들을 모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챙겨야 하는데.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불과 열흘, 부산 진성이 함락되었다는 급보가 들려온 지 사흘 만에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선조 25년 조선의 왕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란을 결정했습니다. 창덕궁 대조전 안 의인왕후 박씨는 침착하게 자신의 비단 치마를 벗어 보따리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36. 왕비가 된 지 15년째였지만 슬하에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궁중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늘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중전마마 어서 용상의 골룡포와 옥새를 챙기셔야 합니다. 상궁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의인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들은 주상께서 가지고 가실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챙기겠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것은 궁중 창고에 보관된 쌀과 무명천, 그리고 약재들이었습니다. 내관들은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 앞에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조는 세자 광해군과 함께 먼저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선조실록 25년 4월 30일 기록에 따르면 상이 세자와 함께 밤을 틈타 서쪽으로 향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왕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궁녀 10여 명과 함께 한양에 남아 피란을 떠나지 못한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중전마마, 이제라도 어가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호위 무관이 말을 앞으로 끌고 왔지만 의인왕후는 창덕궁 후원 연못가에서 부상당한 의병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허벅지에는 깊은 칼자국이 있었고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찌 나만 살겠습니까? 이 백성이 이 땅에 남았는데 이 나라의 어미가 먼저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 치마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이 놀라 말렸지만 의인왕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주실로 짠 옥색 치마가 붕대가 되어 의병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마마, 이것은 중국 사신이 하사한 귀한 비단이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비단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왕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조의 어가는 이미 임진강을 건넜고 의인왕후는 뒤늦게 세자 광해군과 합류하기 위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왜군의 칼날을 피해 북으로 향하는 백성들이 길을 메웠고 노약자들은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만. 한 노파가 의인왕후의 가마 옆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백발이 헝클어진 채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내관이 호통을 치려는 순간 의인왕후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마마, 어가의 품위를. 품위? 백성이 죽어가는데 무슨 품위를 말합니까? 그녀는 자신의 수통에서 물을 떠서 노파의 입에 직접 댔습니다. 노파는 벌떡 일어나 왕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내관들이 황급히 노파를 떼어내려 했지만 의인왕후는 오히려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 손이 떨리는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지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인왕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라가 무능해서 미안합니다. 왕과 왕비가 제 역할을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는 가마에 실려있던 쌀 한 포대를 내려 노파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쓰러져 있던 백성들에게도 쌀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상궁이 만류했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저희가 먹을 것이 없사옵니다. 궁궐 사람이 백성보다 먼저 배불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먹으면 됩니다. 의인왕후 일행이 개성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광해군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적장자가 아닌 서출 출신이라는 이유로 선조는 기회만 있으면 광해군을 의심하고 질책했습니다.
개성 임시 행궁에서 광해군은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20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 못하는 외로운 청년이었습니다. 세자 저하 중전마마께 없어 도착하셨사옵니다. 광해군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 의인왕후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어마마마. 광해군은 의인왕후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의인왕후는 광해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이 어미가 늦어서 미안하다. 아니옵니다. 어마마마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그날 밤 의인왕후는 광해군을 위해 직접 죽을 쑤었습니다. 궁중의 법도에 따르면 왕비가 직접 불 앞에 서는 것은 금기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 일기에 따르면 중전께서 세자를 위해 친히 죽을 쑤시니 세자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드시거라. 어미가 만든 것이니 마음껏 드시거라. 광해군은 숟가락을 들다가 말았습니다. 어마마마 소자는 어마마마의 친아들도 아니옵니다. 어찌 이리 소자를 아끼시나이까? 의인왕후는 광해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 배에서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내가 이 땅의 세자이고 이 나라를 짊어질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너는 이미 내 영혼의 절반이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몸을 나누지만 마음으로 품은 자식은 영혼을 나눈단다. 광해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살 청년의 어깨는 전쟁의 무게와 아버지의 의심 그리고 외로움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의인왕후는 그런 광해군을 품에 안았습니다. 선조는 평양성으로 이동했고 의인왕후와 광해군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전황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왜군은 이미 한양을 완전히 장악했고 곧 평양마저 위협할 기세였습니다. 평양 임시 행궁에서 의인왕후는 밤낮 없이 부상병들을 돌보았습니다. 궁녀들과 함께 붕대를 만들고 약재를 다렸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의병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소인은 경상도 상주에서 온 농부이옵니다.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주상께서는 도망가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했습니다. 하지만 의병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마께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마마께서 계신 나라라면 지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인왕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의병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의인왕후는 홀로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의인왕 후실록 조선 후기 편찬된 왕비들의 행적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매일 밤 108배를 올리며 전쟁의 종식과 백성의 평안을 빌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소녀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무슨 복이옵니까? 자식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이 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옵니다. 부디 이 백성들을 살려주소서. 전쟁을 끝내주소서. 그녀의 이마에서는 피가 맺혔습니다. 108배를 올리다가 바닥에 이마를 찧어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광해군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시다. 이분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어른이시다. 평양성마저 왜군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선조는 마지막 피난처인 의주로 향했습니다. 압록강만 건너면 명나라였습니다. 조선의 왕이 국경까지 쫓겨간 것입니다. 의주로 가는 길 의인왕후의 행렬 앞을 한 여인이 막아섰습니다. 품에는 숨을 거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마마, 제 아이를 살려주소서. 여인은 이미 정신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의인왕후는 말에서 내려 여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미 부처님 품에 안겼구나. 이제 고통받지 않을 거란다. 여인은 의인왕후의 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의인왕후도 함께 울었습니다. 전쟁이 앗아간 수많은 목숨들을 생각하며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의주 행궁에 도착한 의인왕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불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창덕궁을 떠날 때 유일하게 챙긴 개인 물품이었습니다. 부처님, 이 전쟁으로 죽어간 모든 영혼들을 부디 극락으로 인도해 주소서.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의인왕후의 기도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얇은 벽을 넘어 궁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의주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저분이 계시는 한 조선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재앙 속에서 의인왕후는 권력도 자식도 없는 왕비였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새겨진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찢은 비단 치마, 그녀가 나눠준 쌀, 그녀가 흘린 눈물은 역사책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명나라 원군이 도착하면서 전세는 서서히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성 탈환 소식이 전해지자 의주 행궁에는 오랜만에 안도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처소만은 예외였습니다. 한겨울밤 광해군의 비명소리가 행궁을 울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자는 영모를 꾀하지 않았나이다. 악몽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선조는 칼을 들고 그를 역적이라 부르며 쫓아왔습니다. 21살의 청년은 이불을 움켜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낮은 연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광해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의인왕후가 그의 처소 앞 마루에 앉아 염주를 돌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그녀는 얇은 적삼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이 추운 밤에 어찌. 광해군이 다가가자 의인왕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고 들었구나. 어미가 곁에서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란다. 어마마마 소자는 어마마마의 친아들도 아니옵니다. 어찌 이리 소자를 위해. 의인왕후는 광해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는 광해군의 가슴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혈육이란 무엇이냐? 배를 아파 낳았다고 모두 어미가 되는 것이 아니란다. 진정한 어미는 자식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지. 왜군이 남쪽으로 퇴각하면서 조정은 한양 환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선조와 광해군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선조실록 26년 3월 기록에 따르면 주상께서 세자의 군공을 인정하지 않으시니 조정 신하들이 근심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날 선조가 광해군을 불렀습니다. 의인왕후는 불길한 예감에 몰래 그 자리에 동행했습니다. 내가 분조를 이끌며 의병들과 교유했다지. 선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예, 아바마마. 백성을 구하기 위함이었나이다. 백성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세력을 키운 것은 아니냐? 내가 민심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냐? 광해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의병과 함께 왜군과 싸웠던 일들이 아버지에게는 영모의 증거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소자는 다만, 그만, 내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물러가라. 광해군이 비틀거리며 나가자 의인왕후가 선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상전하 세자는 그저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옵니다. 중전도 저자의 편을 드시오. 중전께서는 저자가 적통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시오.
신첩은 적통과 서통을 따지기 전에 이 나라를 지킨 아들의 마음을 먼저 보옵니다. 선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전은 자식이 없으시니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요. 만약 중전께서 적자를 낳으셨다면 저런 서얼에게 그리 다정하지 못하셨을 것이요. 의인왕후는 말없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 그것은 궁중에서 그녀가 평생 감내해야 할 상처였습니다. 조정은 한양으로 돌아왔지만 궁궐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인왕후는 광해군의 처소를 궁궐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마음은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광해군은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는 꿈속에서 수많은 신하들이 그를 가리키며 서얼, 서얼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의인왕후는 이번에도 그의 처소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연불 대신 비단 보자기에 무언가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들어오지 않고 왜 밖에 서 있느냐? 광해군이 다가가자 의인왕후는 수놓던 보자기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자기에는 연꽃 한 송이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의인왕 후행장 의인왕후의 생애를 기록한 문헌에 따르면 그녀는 평생 연꽃 자수를 즐겼다고 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럽지 않단다. 내가 비록 적통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도 너는 이미 이 나라의 기둥이다. 진흙이 연꽃을 더럽힐 수 없듯 사람들의 말이 너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단다. 광해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오나 어마마마 아바마마께서는 소자를 미워하시옵니다. 소자가 무엇을 해도 의심하시고 소자가 숨을 쉬는 것조차 역모로 보시옵니다. 의인왕후는 광해군을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란다. 전쟁은 사람의 마음에도 상처를 낸단다. 주상께서도 두려움에 떨고 계신 것이지. 하지만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흔들리면 이 나라가 흔들린다. 그날 밤부터 의인왕후는 매일 밤 광해군의 처소 밖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때로는 연부를 외우고 때로는 비단 보자기에 연꽃을 수놓으며 광해군이 평온하게 잠들 수 있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광해군의 친모인 공빈 김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조실록 27년 9월 기록에는 공빈 김씨가 병으로 승하하니 세자가 통곡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광해군은 이제 궁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광해군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지만 선조는 효를 다하는 것이니 내버려 두라고만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의인왕후가 광해군의 상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직접 죽을 쑤어 가지고 왔습니다. 드시거라. 소자는 어미를 잃었사옵니다. 나도 안다. 공빈께서 얼마나 너를 사랑하셨는지 안다. 광해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마마마 소자는 이제 진짜 혼자옵니다. 친모도 없고 아바마마의 사랑도 없고. 의인왕후는 광해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에게는 내가 있다. 나는 내 친모는 아니지만 내 정모이다. 법으로나 정으로나 나는 내 어미이다. 하오나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몸을 나누지만 마음으로 품은 자식은 영혼을 나눈단다. 공빈께서 너에게 몸을 주셨다면 나는 너에게 영혼을 나누고 싶구나. 너는 이미 내 영혼의 절반이다. 광해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의인왕후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2살 청년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의인왕후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어라. 실컷 울어라. 어미 품에서는 울어도 된다. 그날 이후 광해군은 의인왕후를 어마마마가 아닌 자전이라 불렀습니다. 자전, 즉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의인왕후는 더 이상 법적인 정모가 아니라
광해군의 진정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세자로서 성균관에서 유생들과 강론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유생들 사이에서는 서울 세자라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유생이 대놓고 물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적통이 아니신데 어찌 세자의 자리에 계시나이까?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광해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의인왕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답하겠노라. 의인왕후가 성균관에 나타난 것입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비가 유생들 앞에 나서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적통이냐 서통이냐를 따지기 전에 물어보겠노라. 이 세자가 임진왜란 중 무엇을 했는가? 유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자는 분조를 이끌며 의병과 함께 싸웠다. 주상께서 의주로 피란하실 때 이 세자는 백성들과 함께 남았다. 적통은 피로 정해지지만 자격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의인왕후는 광해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들은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가 선택한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이 나라의 왕비로서 이 아들이 훌륭한 세자임을 증명하겠다. 유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인왕후의 기계 앞에서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광해군은 의인왕후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자전마마 소자는 자전마마를 실망시키지 않겠나이다. 비록 주상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서자이오나 자전마마께서 주신 사랑만큼은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나이다. 의인왕후는 광해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나를 실망시킬 리 없다.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날 밤 의인왕후는 광해군에게 자신이 평생 아끼던 염주를 주었습니다. 108개의 구슬로 이루어진 염주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왕비가 되던 날 받은 것이다. 이제 너에게 주마. 내가 흔들릴 때마다 이것을 만지거라. 그러면 내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광해군은 염주를 받아 이마에 대었습니다. 자전마마 소자는 자전마마를 위해 살겠나이다. 아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어미인 내가 바라는 것이다. 의인왕후와 광해군,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사람은 이렇게 영혼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모와 서자라는 법적 관계를 넘어 진정한 어머니와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인연은 피보다 진했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덕궁 처마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의인왕후가 수놓은 연꽃 보자기가 바람에 나풀거렸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이 두 사람의 인연은 시련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궁궐을 휘감던 초봄 의인왕후는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선조실록 33년 2월 기록에 따르면 중전께서 갑자기 병환이 깊어지시니 온 궁중이 근심에 잠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되었지만 며칠 사이에 고열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맥을 짚어본 어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중전마마의 기운이 극도로 쇠약하셨나이다. 오랜 근심과 과로로 정기가 고갈되신 것으로 보이옵니다. 선조는 침전 밖을 서성이며 물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겠는가? 어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으나 쉽지 않을 것 같사옵니다. 광해군은 어머니의 침전 밖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하들이 일어나시라 권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전마마께서 소자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셨는가. 이제 소자가 자전마마를 위해 기도할 차례이옵니다.
의인왕후의 병환 소식이 궁궐 밖으로 퍼져나가자 한양거리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왕비가 백성들과 함께했다는 이야기, 비단 치마를 찢어 의병의 상처를 감쌌다는 이야기, 굶주린 백성에게 자신의 식량을 나눠주었다는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한 노파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위독하시다니. 그분은 우리의 은인이시다. 임진년에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시다. 종로 거리에서는 의병 출신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북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마마 소인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옵니다. 부디 쾌차하소서. 소문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상도, 상주, 전라도, 전주, 충청도, 공주, 강원도, 강릉까지 의인왕후의 덕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궁궐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인왕후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은 40도를 넘나들었고 의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이옵니다.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광해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뜨거웠고 동시에 차가웠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자전마마, 소자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자전마마께서 없으면 소자는 어찌 살아가나이까? 광해군의 눈물이 의인왕후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의인왕후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광해, 야, 예, 자전마마. 소자가 여기 있사옵니다. 너는 강해야 한다. 이 나라를 지켜야. 그것이 의인왕후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새벽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대문 앞에 수백 명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손에는 쌀 한 뙑박, 보리 한 말, 콩 한 줌씩 들려 있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마를 살려야 합니다. 한 농부가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에 수백 명이 호응했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아 쾌유를 빌어야 합니다. 마마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듯 우리도 마마를 버릴 수 없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물결처럼 밀려드는 인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낮 12시가 되자 광화문 앞은 수천 명의 백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십시일반이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중전마마의 쾌유를 빌겠나이다. 한 여인이 쌀 한 되를 광화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수천 명이 각자 가져온 곡식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쌀, 보리, 조, 콩, 팥. 가난한 백성들이 모은 곡식이 광화문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선조는 근정전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왕으로 살아왔지만 백성들의 이런 자발적인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중전을 위해 절이하는구나. 선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투, 부러움, 그리고 미안함. 의인왕후의 병환 소식은 빠르게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경상도 의병장 출신 정기룡은 부하들과 함께 지리산에 올라 백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우리 의병들을 어루만져 주셨다. 우리가 굶주릴 때 당신의 식량을 나눠주셨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차례다. 전라도 전주에서는 농민들이 밭일을 멈추고 왕비의 쾌유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주 부읍지에 따르면 경신년 1600년 2월 백성들이 모여 중전의 쾌유를 빌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충청도 공주의 한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불경을 외우며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지 않고 해변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전국이 하나가 되어 한 사람의 쾌유를 빌고 있었습니다. 왕도 아닌 왕비를 위해. 의인왕후는 여전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어이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광해군만은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전마마 백성들이 마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옵니다. 전국의 백성들이 마마의 쾌유를 빌고 있사옵니다. 부디 눈을 떠주소서. 광해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고 기도한 탓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궁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세자 저하 밖에 백성들이 광해군이 밖으로 나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창덕궁 담장 밖에 수천 명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북쪽 교태전을 향해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중전마마 살아계셔 주소서. 마마 저희를 버리지 마소서.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광해군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전마마. 이렇게 많은 이들이 마마를 사랑하옵니다. 부디 살아주소서. 그날 새벽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인왕후의 고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40도를 넘나들던 체온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중전마마의 열이 내리고 계시옵니다. 어이가 놀라 외쳤습니다. 다른 어이들도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이 안정되고 있사옵니다. 기적이옵니다. 진시 오전 8시경 의인왕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녀의 첫마디였습니다. 광해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전마마, 자전마마께서 깨어나셨나이다. 의인왕후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광해군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울었느냐. 자전마마께서 돌아오셨사오니 이제 울지 않겠나이다. 의인왕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의인왕후의 쾌유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이 환호성으로 들썩였습니다. 광화문 앞에 모였던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살아나셨다. 부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선조는 근정전에서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중전의 쾌유는 천운이자 백성들의 정성 덕분이다. 백성들이 모은 곡식을 모두 빈민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선조실록 33년 3월 기록에는 백성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곡식이 1000석에 달하였으며 이를 모두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선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전은 진보다 훌륭한 왕비이다. 아니, 진보다 훌륭한 군주인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선조가 의인왕후에게 처음으로 한 칭찬이었습니다. 신하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인왕후는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매일 어머니의 처소를 찾아 문안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의인왕후가 광해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백성들이 정말 와서 기도해 주었다고 하더구나. 그러하옵니다, 자전마마. 수천 명이 마마의 쾌유를 빌었사옵니다. 의인왕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길래 자전마마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나이다. 임진왜란 때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나이다.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나이다. 의인왕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매화가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구나. 부처님께서 나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신 것 같구나. 자전마마. 광해야, 나는 이제 알겠다. 내가 왕비로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겠다. 자식이 없어서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구나. 광해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식이 없기에 나는 모든 백성을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었다. 친자식에게만 집착하지 않고 너를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을 품을 수 있었다.
의인왕후는 광해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을 백성을 위해 너를 위해 쓰겠다. 의인왕후가 병석에서 일어나 처음으로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연못가에는 버드나무가 새순을 틀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그녀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침묵이지만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자전마마 소자는 두려웠나이다. 자전마마를 잃을까봐 두려웠나이다. 나도 두려웠다. 너를 혼자 남겨둘까봐. 하오나 자전마마께서 돌아오셨나이다. 백성들의 기도가 자전마마를 다시 데려왔나이다. 의인왕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이제 안다. 덕은 힘이 있다는 것을. 백성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이것이 부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의인왕후의 생존은 조선의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는 더 이상 후궁을 들릴 명분을 잃었습니다. 광해군은 든든한 정모의 보호 아래 세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은 진정한 어머니를 되찾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의인왕후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사랑으로 되살아난 조선의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선조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조실록 41년 2월 1일 기록에 따르면 주상께서 병환이 깊어지시어 약을 올려도 차도가 없으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위 41년 임진왜란을 겪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왕의 생명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침전 밖에는 광해군, 의인왕후, 그리고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의 이유는 각기 달랐습니다. 해시, 밤 10시경 선조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상전 학계옵서 승하하셨나이다. 내관의 통곡 소리가 궁궐을 울렸습니다. 광해군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습니다. 의인왕후는 선조의 침전으로 들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주상전하 편히 가소서. 이제 전쟁의 고통도 근심도 모두 내려놓으시옵소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함께 산 지 33년 사랑받지 못한 왕비였지만 그래도 남편이었습니다. 선조의 승하 다음 날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그는 이제 광해군이 아닌 조선의 15대 국왕이 되었습니다. 의인왕후는 대왕 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권력의 암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북파의 영수 정인홍과 이이첨이 광해군을 아련했습니다. 전하, 이제 전하의 보위를 위협하는 자들을 제거해야 하옵니다. 이이첨이 살생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인 대신들,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는 자들,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반대했던 자들. 광해군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서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기억, 아버지의 의심과 미움, 세자 시절 겪었던 모욕들. 전하, 결단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영창대군과 임목대비를 그대로 두면 후환이 될 것이옵니다. 정인홍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광해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한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좋다. 명을 내리겠다. 그 순간 편전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의인왕후, 아니, 이제는 대왕 대비가 된 그녀가 들어온 것입니다. 전하, 안 되옵니다. 대신들은 놀라 대왕 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왕비가 정사에 관여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인왕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이것은 국사이옵니다.
여염에서 이이첨이 말하려 하자 의인왕후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국사이기에 내가 나선 것이다. 나는 이 나라의 대왕 대비이자 전하의 어머니이다. 어미가 자식의 잘못된 길을 막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편전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광해야. 의인왕후는 광해군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왕을 이름으로 부르다니. 자전마마. 내가 왕이 된 것을 기뻐하는 이들도 있지만 내가 복수의 칼을 휘두르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다. 그들은 내 명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내게 피를 묻히라 하는 것이다. 이이첨이 반박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전하의 보위를 지키기 위함이옵니다. 보위를 지키는 길이 살생뿐인가? 덕으로 다스리면 백성이 따르고 공포로 다스리면 백성이 두려워한다. 너희는 전하를 폭군으로 만들려는 것이냐? 정인홍이 나섰습니다. 대왕 대비마마께서는 여인이시라 정치를 모르시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여인이라고? 임진왜란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너희는 잊었는가? 내가 백성들과 함께 피란길을 걸을 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는가? 정인홍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인왕후의 권위는 단순히 왕비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사랑,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의인왕후는 광해군을 자경전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광해야, 내 마음을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안다. 광해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전마마. 소자는 평생 서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나이다. 세자가 되었어도 아바마마께서는 소자를 의심하셨나이다. 이제 소자가 왕이 되었사온데 어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나이까? 의인왕후는 광해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복수의 칼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칼로 시작하면 칼로 끝난다. 내가 오늘 칼을 들면 내일 누군가 너에게 칼을 겨누게 될 것이다. 하오나 자전마마. 광해야, 내가 왕이 된 것은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함이다. 내 한을 풀기 위해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이겠느냐? 광해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세월의 분노가 사가들지 않았습니다. 대북판은 다시 광해군을 압박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명단을 들고 왔습니다. 전하, 영창대군은 이미 8살이옵니다. 잘하면 전하의 보위를 위협할 것이옵니다.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멀리 유배 보내야 하옵니다. 광해군은 갈등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인왕후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보겠다. 그날 밤 광해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 지 불과 며칠 만에 그는 이미 피를 부르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새벽 인시 오전 4시경 광해군은 자경전을 찾아갔습니다. 의인왕후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켜고 불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전마마. 소자는 어찌해야 하나이까? 의인왕후는 불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내게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에 이미 답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받고 싶은 것이지. 소자의 마음이옵니까? 그렇다.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살생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광해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오나 자전마마 신하들이 계속 압박하옵니다. 전하의 보위를 위해서라며. 광해야, 내게 묻겠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보위를 지키기 위함이냐, 아니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함이냐? 광해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위는 수단이다. 목적이 아니다.
내가 만약 보위를 지키기 위해 백성의 피를 흘린다면 그것은 왕이 아니라 폭군이다. 광해군이 편전에 나타났습니다. 대북파 대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결단을 내리셨나이까? 광해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짐은 결정했다. 대신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창대군은 아직 어린아이이다. 무고한 아이를 죽일 수는 없다. 이이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하, 후환이 두려우시지 않으십니까? 두렵다. 하지만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이 더 두렵다. 정인홍이 나섰습니다. 전하, 대왕 대비의 말씀에 혹하신 것이옵니까? 정치는 냉철해야 하옵니다. 그 순간 편전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의인왕후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칼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칼을 먼저 받아라.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대왕 대비가 칼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의인왕후는 이이첨이 펼쳐놓은 살생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종이에 적힌 것이 사람의 이름이냐? 이것은 원혼의 명단이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칼날에 가져다 댔습니다. 자전마마. 광해군이 소리쳤지만 의인왕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의 보위에 피를 묻히느니 이 어미의 피를 먼저 보거라. 내희들이 살생을 원한다면 나부터 죽여라. 칼날이 그녀의 손목에 닿았습니다. 붉은 피가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자전마마 안 되옵니다. 광해군이 달려가 어머니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의인왕후는 광해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광해야, 이 어미는 내가 현명한 왕이 되기를 바란다. 복수심에 불타는 폭군이 아니라 자비로운 성군이 되기를 바란다. 만약 내가 오늘 저 살생부에 서명한다면 나는 이 궁궐을 떠나겠다. 내 아들이 피에 물드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 편전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광해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전마마. 어미는 내가 임진왜란 중 백성들과 함께 싸웠던 그 광해군이기를 바란다. 권력에 취한 폭군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기를 바란다. 광해군은 살생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대북파 대신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광해군은 그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짐은 복수를 위해 왕이 된 것이 아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왕이 되었다. 그날의 결정은 조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광해군 일기 즉위년 2월 8일 기록에는 대왕 대비의 간곡한 권면으로 살생을 멈추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영창대군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임목대비도 무사했습니다. 대북파가 지목한 서인 대신들도 숙청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광해군은 자경전을 찾아갔습니다. 의인왕후의 손목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자전마마, 어찌 그리 하실 수 있으셨나이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어미의 도리이다. 광해군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자전마마, 소자는 자전마마를 실망시키지 않겠나이다. 덕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겠나이다. 의인왕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싶었다. 칼은 언제나 더 큰 칼을 부른다. 하지만 덕은 백성의 마음을 움직인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니 나는 이제 안심이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자경전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칼날을 꺾는 것은 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꽃의 향기였습니다. 의인왕후는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광해군의 치세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화해로, 피가 아닌 덕으로. 대왕 대비 의인왕후의 눈물과 결기가 조선의 운명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보름달이 창덕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이날은 인조 반정이 일어나야 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에서는 반정 대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의인왕후는 자경전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67. 한 평생을 조선의 왕비로 대왕대비로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자전마마 추우시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상궁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의인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이 달빛이 너무 아름다워 조금만 더 보고 싶구나. 광해군, 이제는 광해왕이 자경전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42. 즉위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자전마마 아직도 깨어 계시옵니까? 광해야 왔구나. 나는 요즘 잠이 줄어들었구나. 나이가 들면 다들 그렇다더라. 광해왕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인왕후는 요즘 자주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매화가 피기 시작했고 버드나무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후원을 거닐던 그녀는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의 상처를 치료했던 그곳, 연못가였습니다. 31년이 지났구나.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피로 물든 비단 치마 굶주린 백성들의 거친 손,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울던 어머니의 모습. 자전마마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시나이까? 광해왕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있었다.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자전마마께서 계셨기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사옵니다. 의인왕후는 광해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 다스렸기에 이 나라가 평화로운 것이다. 실제로 광해왕의 치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광해군 일기에 따르면 그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쳐 전쟁을 피했고 대동법을 확대하여 백성의 부담을 줄였으며 임진왜란으로 불탄 궁궐들을 재건했습니다. 무엇보다 의인왕후의 가르침대로 덕으로 다스렸습니다. 의인왕후는 종묘를 찾았습니다. 선조의 신이 앞에 앉아 그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주상전하, 광해가 훌륭한 왕이 되었나이다. 전하께서 걱정하셨던 것과 달리 광해는 이 나라를 잘 지켜냈나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첩은 전하께 좋은 아내는 되지 못했사옵니다. 자식도 낳지 못하고 총애도 받지 못했나이다. 하오나 신첩은 이 나라의 왕비로서 대왕 대비로서 최선을 다했나이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신첩도 곧 전하께 갈 것 같사옵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신첩을 미워하지 마소서. 밖에서 기다리던 광해왕은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인왕후는 행차를 나갔습니다. 대왕 대비가 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대문 밖 저작거리 백성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상인들, 웃고 떠드는 아이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저것을 보거라. 의인왕후가 광해왕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웃고 있지 않느냐. 임진왜란 때는 저렇게 웃을 수 없었다. 굶주림과 전쟁의 공포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저들이 웃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룬 태평성대이다. 광해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을 뿐입니다. 한 노파가 의인왕후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분이 대왕 대비마마이시다. 순식간에 백성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마 오래오래 건강하소서. 마마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저희도 마마를 사랑하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의인왕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 이 나라가 아름답다. 의인왕후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광해에게 전해다오. 그녀는 평생 수놓았던 비단 보자기를 상궁에게 건넸습니다. 그 위에는 수십 송이의 연꽃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성들에게 곡식 창고의 열쇠였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창고의 곡식을 모두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거라. 내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함께 떡을 해먹으며 축하하라고 전하거라. 상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울지 마라. 나는 행복했다. 비록 자식은 없었지만 광해라는 훌륭한 아들을 얻었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수많은 자식들을 얻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다. 그날 밤 보름달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의인왕후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광해왕, 왕비, 후궁들, 그리고 궁중의 모든 사람들이 자경전에 모였습니다. 광해왕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전마마, 가지 마소서. 의인왕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광해야, 잘 들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백성을 사랑하거라. 그것이 왕의 도리이다. 예, 자전마마. 그리고 너무 외롭게 살지 마라. 신하들의 말도 듣고 백성의 목소리도 듣거라. 왕은 혼자가 아니란다. 광해왕의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자전마마 소자는 자전마마 없이 어찌 살아가나이까. 너는 강하다. 내가 키운 아들이니까. 너는 반드시 훌륭한 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의인왕후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전마마, 자전마마. 광해왕의 통곡 소리가 자경전을 울렸습니다. 의인왕후의 승하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뜻을 기렸습니다. 한양 시장통에서는 백성들이 십시일반으로 쌀을 모아 떡을 만들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께서 우리에게 떡을 먹으며 축하하라 하셨다. 우리는 슬프지만 마마의 뜻을 따르자. 경상도 상주에서는 의병 출신 노인들이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마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제 마마는 부처님 곁에 가셨다. 극락왕생하소서. 전라도 전주에서는 농민들이 밭에 꽃씨를 뿌렸습니다. 마마께서 사랑하시던 연꽃을 심자. 이 땅 곳곳에 연꽃이 피어나게 하자. 전국이 하나가 되어 의인왕후를 추모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면서도 감사였고 이별이면서도 영원한 기억이었습니다. 의인왕후의 장례가 거행되었습니다. 광해군 일기 15년 4월 1일 기록에는 대왕 대비의 인덕이 높으사 온 백성이 통곡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행렬이 창덕궁에서 출발할 때 거리를 메운 백성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의인왕후의 뜻을 따라 그들은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마 편히 가소서. 마마께서 뿌리신 사랑의 씨앗은 영원히 피어날 것이옵니다. 광화문을 지나고 종로를 지나고 남대문을 지날 때 거리는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매화, 진달래, 개나리, 목련. 봄꽃들이 의인왕후의 마지막 길을 수놓았습니다. 광해왕은 관 뒤를 따르며 걸었습니다. 왕의 예법상 관 뒤를 걷는 것은 이례적이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전마마 소자가 마지막까지 모시겠나이다. 의인왕후는 서삼릉에 안장되었습니다. 선조의 곁이었습니다. 생전에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함께 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광해왕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대왕 대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짐도 그 사랑을 이어가겠다.
대왕 대비의 덕을 본받아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성군이시옵니다. 대왕 대비마마의 가르침을 받으신 성군이시옵니다. 장례가 끝난 후 광해왕은 혼자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연못가에는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연못에 연꽃 봉오리들이 돋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봄이었습니다. 연꽃이 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하지만 연꽃들은 계절을 잊은 듯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수십 송이의 연꽃이 연못을 가득 채웠습니다. 광해왕은 그 광경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전마마. 마마께서 보내신 표징이옵니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따뜻했고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광해야, 너는 잘하고 있다. 계속 백성을 사랑하거라.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다. 광해왕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환청이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진실이었습니다. 의인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광해왕의 치세는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역사에서 인조 반정으로 폐위되어야 했던 광해군은 이 이야기에서는 백성의 사랑을 받는 성군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의인왕후의 덕분이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의인왕후를 조선의 관음보살이라 불렀습니다. 자식이 없었지만 모든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했고 권력이 없었지만 덕으로 나라를 구했던 왕비. 의인왕후실록 후대에 편찬된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왕 대비 의인왕후는 평생 자애로움으로 백성을 품었고 지혜로움으로 왕을 이끌었으며 결기로 나라를 지켰다. 그녀가 승하한 날 전국의 산천에 계절을 잊은 꽃들이 피어났으니 이는 하늘도 그녀의 덕을 기렸음이라. 보름달이 창덕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자경전은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의인왕후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조선을 비추는 달빛처럼 남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난 속에서 빛났던 한 여인의 생애.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조선의 기록이었습니다.